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대박을 꿈꾸십니까? 특히 창업 성공을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꼼꼼한 초기 준비가 중요한데요. 여기 다년간의 창업 컨설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창업 시장을 공략하고 계시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접해왔던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핵심적인 비법과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창업을 한 후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콤한 전략가 박희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굉장히 더워하셨어요. 네, 무더운 여름입니다. 예, 스튜디오는 어떻습니까? 시원하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제가 더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가면을 벗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안경을 또 쓰셔야 되는군요. 네, 또 다른 가면을 써야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영상에서 제가 봤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짐작이 됩니다. 네. 더워하시다가 어떤 얼음을 하나 드시더니 굉장히 시원해 하시는. 네. 예, 본인 입으로 한번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인 1빙을 하는 빙수 전문점 네. 스노우볼의 박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빙수 전문점 우리 대표님이신데 네. 1인 1빙은 뭐예요? 한 사람당 하나씩 먹는 사자성어죠. 1인 1빙. 본인이 만드신 사자성어입니까? 어떤 유래가 없는? 근거는 없는데 예. 저희 소비자들이 만들어준 사자성어입니다. 1인 1빙이요? 네. 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소개팅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이제 청년분들, 젊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소개팅을 가면 낯선 자리에서 마구 드실 수 있으세요? 체면 때문에 많이 못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1인 사이즈로 만들면 딱 내 거기 때문에 체면이고 뭐고 없이 딱 내 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가 제가 소개팅을 해보니까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만든 게 한 가지가 있고 결혼하신 다음에 음식점을 선택하실 때 누가 선택을 하나요? 아무래도 뭐 여자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1인 1빙을 만드는 순간 아내가 먹고 싶은 건 아내가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영상을 준비하셨죠? 네. 그 안에 또 빙수를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영상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스노우볼의 대표 박희준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식혀줄 빙수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여기가 제가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여기에는 총 6명의 직원들이 있는데요. 메뉴를 담당하고 있는 메뉴 담당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매장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저 캐릭터는 저희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아들과 아빠가 함께 먹는 건강한 빙수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운영하는 매장인데요. 이 매장은 상권적으로 보게 되면 일방통행길이 바로 앞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이용을 하고 즐겨주시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운영을 하고 있는 매장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대표적인 빙수 전문점으로서 빙수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 메뉴와 음료 메뉴, 그리고 또 간단하게 먹는 디저트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의 인기 메뉴는 딸기 빙수랑 자무 빙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딸기 빙수와 그리고 우리가 다들 시큼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몽이 있지만 저희는 달콤하게 만들어서 많은 손님들에 의해서 재구매가 되고 있는 자몽 빙수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스노우볼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노우볼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빙수를 봤어요. 네.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단순하게 그냥 뭐 과일 하나 옆에 놓고 빙수 있고 끝이에요. 네.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빙수 자체의 재료를 굉장히 좋은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토핑으로 맛을 네. 보여주는데 예. 저희는 빙수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빙수와 토핑을 따로 놔서 예. 빙수를 먼저 먹어보고 이 맛을 즐겨본 다음에 토핑을 올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그게 저희들의 경쟁력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이런 소자본 창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처음에 창업하시게 된 창업 자본금이 얼마 정도 드셨나요? 대략적으로 7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지금은 얼마 벌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브랜드가 총 15개의 점포가 있고요. 그 전체 매장으로 하면 연으로 한 50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빙수로? 네. 그 어떤 철학 하나로 네. 이런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네. 과연 지금 이 매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성장을 하시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본격적인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준비하고 창업을 해야 돼요. 메뉴, 상권 분석, 아이템. 그 안에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나에게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업체를 점포를 찾았습니다.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이 매장을 차렸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손님들에게 응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비 창업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테이크아웃 빙수 전문점 스노우볼의 대표 박희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창업을 하면 잘 망하지 않는 외식업체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제가 그걸 들어서 굉장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잘 망하지 않는 아이템, 외식업 중에 3가지 뭐가 있을까요? 떡볶이. 역시 제 옆에 앉아 계시니까 기를 받으셨나 봐요. 자, 2가지 더 남았습니다. 중국집.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 자, 마지막 하나. 분식집. 정답입니다. 와, 여기 오신 분들 역시 런웨이에 오시는 분들의 지적 수준은 굉장히 뛰어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떡볶이, 김밥, 그냥 제 표현으로 짜장면, 자장면이라고 하죠. 이 3가지 생각해 보세요. 창업? 근데 이 3가지 음식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창업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요. 저랑 같이 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간 경영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소자본 창업자들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 결과로 2010년부터 소자본 창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지금의 스노우볼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창업은 준비하고 창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여러 가지 메뉴, 상권 분석, 아이템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업계획서라는 거 안에 담아서 사업 준비를 하고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동안에 사업계획의 관점에서 제가 어떻게 창업을 했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소자본 창업자들과 창업 컨설팅, 경영 컨설팅을 해오면서요. 상권에 대한 걸 들여다보니까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대박 상권이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요? 흔히 서울로 얘기하면 네, 홍대, 이태원, 명동, 뭐 가로수길. 자, 근데 그걸 다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거의 가장 큰 단점, 우리의 단점은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임대료와 비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소자본 창업자들과 창업 컨설팅 그리고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매출 데이터를 보니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골목 상권이라고 하는 곳이 더 많은 것들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창업의 길이 있다라고 봤고요. 저는 제가 스노우볼을 처음 차리게 된 곳은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의 근처에 있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상권에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재개발이 관련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대형 프랜차이즈 혹은 대형 점포들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오히려 있던 점포들이 대형 브랜드들이 나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상권으로는 열악한 곳이고 창업자들이 창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권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거기에서 딱 하나를 봤습니다. 경쟁 상대가 누가 있고 그 안에서 상권이 얼마나 강한지 좋은지에 대한 걸 본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를 도와줘서 상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업체를 점포를 찾았습니다. 근데요, 빙수라는 생각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연히 봤을 때 떡볶이집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 떡볶이집은요 2층에 있어요. 우리가 창업을 얘기할 때 1층과 2층은 뭐 하늘과 땅끝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떡볶이집은 2층에 있어요. 그리고 20-30년이 돼가지고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에어컨도 잘 안 나와요. 줄 서 먹습니다. 줄 서요. 여름에 30분씩 줄 섰다가 들어가서 즉석 떡볶이 땀 흘리면서 떡볶이 뻘뻘 흘리고 30분 먹고 나니까 땀에 흠뻑 젖었죠. 그리고 1층에 내려와서 저희 빙수집이 있으면 야, 이 매출이 그대로 우리 매출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 아는 상권에서 창업을 한다면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창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가 있었고요.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빙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빙수 다 좋아하시죠? 제가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커피 전문점의 매출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몇 번 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요,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매출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요, 매출 데이터가 1월부터 12월까지요,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와,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들여다보니까 빙수의 매출이 올라갔다가 빙수의 매출이 떨어지면서 매장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권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에 그 매장의 손님이 회전율이라는 얘기를 한 가지 좀 해드리면, 회전율, 손님이 왔다가요, 그 테이블에 손님이 왔다 나가고 다음 손님이 오면 2회전을 한 거예요. 손님이 한 번 바뀔 때마다 1회전씩 증가를 하는데 빙수 전문점의 회전율을 보니까 9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9회전이요. 일반적으로 창업을 할 때는 3회전, 외식업에서 3회전을 하면 괜찮다 혹은 대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3배인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여름철에 9배 벌면 겨울철에 조금 손해봐도 될 수도 있겠다. 리스크는 있지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됐었습니다. 사실 외식업 창업을 하실 때는 맛이라는 거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맛의 역할을 뭔지 아세요? 맛이 뭘까요? 서양에서는요, 맛있으면 팁을 줘요. 근데 한국에서 팁 주세요? 팁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팁의 역할이 뭘까요? 바로 재구매예요. 이 재구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와서 손님이 구매한다는 재구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뭐죠? 소자본 창업자예요. 그렇다면 상권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권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손님들이 적게 올 수밖에 없는 곳에서 재구매가 일어난다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매출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외식업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 외국 자료들을 보니까요, 모든 거의 결론이 이거예요. 핵심입니다. 제가 나와서 할 수 있는 핵심인데요. 매출은요, 내방객 수 곱하기 객단가예요. 자, 풀어드리겠습니다. 매출은요, 오는 손님의 수 곱하기 그 손님이 지불한 금액입니다. 이게 매출이고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은요, 매출이죠. 매출은 그리고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를 정리해드리면 돈을 벌려면요, 손님이 많이 오거나 왔던 손님이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자본 창업자잖아요. 소자본 창업자로서 상권이 열악해지면 올 수 있는 손님의 수는 제한되는 거죠. 그렇다면
손님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구탕집, 예를 아구찜이라고 얘기 한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구찜 소자, 중자, 대자가 있죠. 근데요, 소자를 시켜서 3명이 먹으면 보통 아구찜 소자는 2명용인데 3명이 와서 먹으면 사장님 입장에선 손해입니다. 이걸 다시 빙수로 환산을 해드리면, 설명을 해드리면 빙수 2인분짜리 사이즈 8,000원이에요. 8,000원인데 둘이 와서 먹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넷이 와서 먹으면 인당 얼마죠? 2,000원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요, 인당 4,000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고 나서 생기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손님 한 명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한 명이 올 때마다 매출이 약 4,000원씩의 손님 한 명당 객단가, 손님 한 명이 쓰는 돈 4,000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 명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고객 관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친절해야 된다. 어떻게 친절하면 될까요? 어렵죠. 근데요, 창업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보통 대부분 창업을 하시면 사장님이 주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매장에 플로어라고 하죠. 그 현장에 누가 있을까요? 직원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요, 과연 직원과 사장님 누가 더 친절할까요? 손님들에게. 사장님이 훨씬 친절해요. 왜냐하면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이 매장을 차렸기 때문에 내가 더 열정적으로, 혹은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손님들에게 응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레시피를 최대한 심플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다 직원들이 하고 손님 응대는 다 사장님이 하게끔 저희들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요, 저희 손님들은 맛이 좋다고 했잖아요. 맛이 좋은 거에 대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재구매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농담으로요, 저희 사장님들과 저희 프랜차이즈 점주분들과 얘기하는 게 일주일에 9번을 온 손님이 저희 단골 손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에 9번. 이거 해석해 드릴게요. 오늘요, 우신코 오픈했네 하고 왔던 아주머니께서 맛있으니까요, 저녁에 남편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점심 때 애 학원 엄마 데려와요. 그리고 났는데 이 애 엄마 따라왔던 학원 엄마 학원의 애의 학원 엄마 친구가 또 맛있으니까 오후에 애가 학교 끝나면 애를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해서 한 명씩 손님들을 끌어옵니다. 손님이 손님을 끌어와요. 그러면서 저희는 맛있어서요, 저희 단골 손님이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두 개 해서 저희는 15개의 매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실 겁니다. 뭐가 좋을지, 어떤 게 돈을 벌 수 있을지. 근데 제 경험상으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실 건데요, 제가 경험했던 거를 좀 풀어서 좀 드린다면, 남들이 다 하는 거 어떨까요? 창업하면 남들이 다 하는 거. 저는 오히려요, 남들이 다 하는 거에 오히려 더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익숙한 거에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최근에 김밥 전문점인데요, 김밥 안에요, 보통은 예전엔 밥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밥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김밥 속이 많이 들어있고 밥이 한두 줄만 있게 있는 김밥 전문점이 있는데 줄 서서 먹고요,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사랑하고 애용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김밥 익숙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 내용물이 조금 비율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님들은 전혀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거, 그리고 아까 남녀노소 어려서부터 먹어오던 익숙한 메뉴들을 가지고 창업하는 거, 그렇지만 한 가지만 바꿔주신다면 성공 창업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강연이라기보다도 어떤 전문 교육기관에서 창업 컨설팅을 하나 받은 느낌이에요.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정말 전략가다운 어떤 면모를 좀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빙수가 계절 장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름에 한철 탁 이렇게 벌 때 벌어놓고 겨울에
분명히 매출이 줄어들 텐데요.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잘 생각해 보세요. 냉면집 오래된 곳 굉장히 많죠.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의 이제 얘기로 들어가면 저희는 그래서 겨울철에 내가 어렸을 때 겨울철에 뭘 먹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예.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 덮고 카스테라에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과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케이크를 처음으로 올려서 카스테라 빙수를 만들었고 작년에 그것 때문에 저희 실제 직원 중에 하나는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비수기 겨울철에는 네. 그 빙수에 카스테라를 올려놓고 네. 그렇게 근데 다가가고. 그렇죠. 이제 뭐 표현상을 했지만 그 외에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은 추가로 들어가게 되죠. 그 여러 가지 뭐 창업을 했어요. 변수가 옵니다. 네. 그럼 변수들이 어떤 변수에 주의해라라고 컨설팅을 좀 해주시잖아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네. 제일 많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맛이에요. 우리 진짜 맛있는데 왜 안 먹지? 근데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장님이요. 그 맛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직원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혼자 주방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릴 거예요? 그거를 사장님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주방 안에 들어가거나 혹은 밤새고 만들어서 직원한테 주고 사장님은 들어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예. 소자본 창업자들이 갖는 외식업에서의 그 어려운 점에 가장 제일 많이 듣는 예.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분명히 맛이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 네. 손님이 없어요. 네. 와,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의 어떤 해결 방안은 어떻게 제시를 해주세요? 우선 사장님이 일일이 모든 손님들 혹은 앞에 우리 매장 앞을 네.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마이크 잡고서 하루 종일.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업들, 대형 외식업체들은요. 자세히 보면 유리창에 음식 사진들, 내 매장의 대표 메뉴들을 유리창에 이렇게 탁탁탁 붙여놔요. 저는 그거가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컨설팅할 때 굉장히 예. 이용하는데 그게 바로 매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매출 사례에서도 예. 그 부분이 굉장히 기여를 했었고 실제 그런 음식 사진만 사진으로 걸어 놓은 걸로 인해서 매출이 한 달에 뭐 순이익이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제 컨설팅 경험 사례로 순이익이 1,000만 원 이상 나오신 분들이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 사례가 굉장히 좀 주요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으로요? 네. 그렇다면 우리 예비 창업가분들, 소자본 창업을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조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은 잃더라도 사람은 얻어야 된다라는 옛날 말이 있는 것처럼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가맹과 관련돼서 스노우볼을 해보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라고 오셨던 분이 400분이 넘으세요. 근데 저희는 그중에서 결과적으로 네. 현재 총 15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돈보다는 우리 겨울철의 위험성 그리고 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들과 저희는 함께 해야 같이 겨울철도 같이 나고 네. 돈을 벌어도 같이 벌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저희는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조금 전에 그 성공 사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년들을 위해서는 창업 교육을 한 달 동안 거의 무료로 시켜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뭐 명동이나 대학로나 이런 곳에서 2주 동안 혹은 뭐 3개월 동안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장소까지도 임대료 없이 제공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신다면 성공 창업으로 가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지식도 배우고 관련된 기술도 배우고 관련된 실습도 하면서 누구보다 더 빠르게 성공 창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많은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런웨이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에게 빙수란 무엇입니까? 빙수는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요? 네. 우선 저는 저희 아들과 빙수를 먹으면서 둘 다 서로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 행복을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사람 모두 그리고 전 세계적인 사람 모두가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빙수는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매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창업은 무엇입니까? 창업은 돈이죠. 네. 돈 명쾌합니다. 벌려고 하는 거죠. 예. 단순히 돈입니까?
창업에는 그 다음에 미사여구는 미사여구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창업은 예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아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그려나가실 런웨이의 모습은 네. 돈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의 런웨이는 네. 골목 상권에서 그리고 소자본 창업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통시장에서 창업하는 창업자들과 함께 잘 돼서 다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네네네.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밑바탕, 밑거름이 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제 소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빙수처럼 정말 속 시원한 강연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창업 준비 너무 먼 길로 돌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아이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보십시오. 성공의 비결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 잘할 수 있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빙수로